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스토리텔링. 육하원 측에 의하면 스토리텔러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행위이며 스토리는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춘 이야기입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도 스토리텔러는 주인공입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주인공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스토리텔링은 설명과 연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 스토리는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춘 이야기이고 심리극을 통해 극화되는 소재입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토대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주식 심리극의 스토리텔러는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주인공의 요청으로 대변인처럼 제가 대신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극화 작업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저는 심리극 진행자이면서 스토리텔러인 주인공의 스토리텔링을 돕는 사람으로서 주인공과 소통하고 확인하면서 안전한 심리극을 진행하려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주인공의 동의와 승인 없이 갑자기 진행자가 개입해 일방적으로 주인공의 스토리를 뜯어고치거나 진행자가 스토리를 만들어 주인공에게 강요하거나 진행자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스토리텔링하면서 일방적인 진행자 주도의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안전한 심리극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치료를 내세워 이런 작업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과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리극 진행자는 형사처럼 반말하고 다그치면서 일방적으로 주인공을 취조합니다. 어떤 심리극 진행자는 직접 악역을 맡아 일방적으로 주인공을 공격합니다. 어떤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에게 몽둥이를 내려치면서 소리 지르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주인공에게 스토리 주도권을 주지 않는 심리극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은 주인공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스토리 주도권을 갖는 주인공의 연습장이지 진행자 지시에 따라서만 연기해야 하는 진행자의 연습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심리극 진행자의 역할 중 하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현실을 다루면서 행위 갈망과 행위 완성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 스스로 무대 위에서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치 시험실 같은 연습장 같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전거 배우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을 자전거 배운 아이에 비유한다면 진행자는 아이의 자전거를 뒤에서 안전하게 잡아주는 보호자에 비유합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눈에 너무 띄지 않게 어느 정도 긴장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자전거 연습을 하는 주위 환경도 잘 살펴보고 아이도 잘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심리극 진행자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눈에 너무 띄지 않게 어느 정도 긴장을 유지하면서 심리극이 진행되는 환경을 잘 살펴보고 주인공도 잘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나전달법의 창시자 토머스 고드는 PET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을 통해 적극적 듣기를 소개했습니다. 적극적 듣기는 부모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저는 의사소통 가능한 모든 대상에게 잘 활용했고 드라마 치료 진행에도 도움되었습니다. 적극적 듣기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듣기를 위한 6가지 기본 태도를 소개합니다. 적극적 듣기를 위한 기본적인 태도. 첫 번째, 상대가 하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태도. 두 번째, 상대가 처한 문제에 진정 도움되기를 바라는 태도. 세 번째,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 것이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네 번째, 상대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다섯 번째, 감정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태도. 여섯 번째,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 처음부터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정보에 의거한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보조자 아는 모레노가 심리극의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영어의 옥질리어리 에고를 번역한 것입니다. 보조자는 영어의 옥실러리를 번역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옥질리어리 에고를 모레노 용어라고 취급하면서 옥질리어리로 줄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조력자라는 의미의 어시스턴트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헬퍼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보조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돕자는 보조자로 사용되는 독일어의 히프스이티라는 단어를 한국의 융합파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이신 이보섭 선생님께서 번역한 신조어입니다. 보조자, 도움자의 어원과 의미를 생각해보면 심리극에 대한 개념이 보다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심리극에서 주인공의 스토리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적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주인공이 자신의 스토리를 제시하고 공동극화 작업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노력합니다. 진행자가 주인공의 특정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의도적으로 스토리의 흐름을 막아서 갈등과 감정 폭발을 유도하도록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현식의 심리극 진행은 주인공의 스토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보다는 관객이나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전형적이고 자극적인 스토리로 변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전형적이고 자극적인 스토리를 수행한 주인공은 심리극이 끝난 뒤 스스로 자극적인 심리극 스토리를 정리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의 과욕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스토리 주도권을 갖는 진행자를 위한 심리극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심리극인지 무엇을 위한 심리극인지 늘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제 경험상 꾸준함, 책임, 존중이 보장된다면 심리극 진행을 위한 안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함은 같은 장소,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심리극이 진행되는 일관적인 환경과 항상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의견을 잘 절충하고 반영하는 심리극 진행자의 일관적인 진행 태도를 의미합니다. 책임은 심리극 진행자가 자신의 이름을 건 심리극에 책임지는 태도와 자세를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은 심리극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심리극 진행자가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생각하는 심리극 진행을 위한 안정적인 조건 세 가지, 꾸준함, 책임, 존중은 제가 목격해온 여러 심리극 진행자들의 모습과 심리극 진행자로서 제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는 모레노의 대표적인 심리극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를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심리극 주인공의 아내는 또 다른 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극적인 마무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레노는 단 한 번의 심리극으로 주인공의 문제를 파헤치거나 강제로 울분을 터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레노는 주인공의 신념을 심리극 무대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표현하도록 치료적인 허용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모레노는 심리극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를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국내에 출판된 심리극 번역서 사이코 드라마 제2권 정신치료의 토대와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의 자발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병적인 자발성은 독특하지만 상황에 부적절한 자발성입니다. 병적인 자발성이 지나치면 심리극 흐름이 느슨해지거나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상투적인 자발성은 독특하거나 참신하지 않지만 상황에 적절한 보편타당한 언행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자발성 유형이지만 병적인 자발성이 강한 사람이나 자기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 천대적인 자발성은 새롭고 창조적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자발성입니다. 저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별자리라는 심리극 모임에 함께하면서 이드치연구소 기술고문 김기양 선생님을 비롯해 뛰어난 보조자들의 천재적인 자발성을 목격해왔고 가끔은 저도 천재적인 자발성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희 역할 중 하나는 누구나 천재적인 자발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난노잉 포지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 치료와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난노잉 포지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이 용어가 편견을 배제하고 내담자를 마주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내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내담자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휴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난노잉 포지션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청의 자세의 개방적인 태도, 수용적인 자세는 난노잉 포지션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 전 난노잉 포지션을 결합한 경청을, 난노잉 포지션을 결합한 개방적인 태도를, 난노잉 포지션을 결합한 수용적인 자세를 추천합니다. 제가 목격해온 주인공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심리극 진행자들은 공통적으로 난노잉 포지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심리극을 진행한 분들에게 비블리오 드라마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블리오 드라마의 블랙레터스와 화이트레터스라는 개념이 심리극 진행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비블리오 드라마 대본으로 만들 때 블랙레터스는 성경 구절을 의미합니다. 화이트레터스는 블랙레터스를 건들지 않으면서 문장이나 단어 사이에 나의 상상력을 반영하여 끼워 넣을 수 있는 지문과 대사입니다. 소설, 수필, 대본, 그림책 같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비블리오 드라마 대본으로 만들 때 블랙레터스는 원저자 혹은 번역가의 글을 의미합니다. 화이트레터스는 블랙레터스를 건들지 않으면서 문장이나 단어 사이에 나의 상상력을 반영하여 끼워 넣을 수 있는 지문과 대사입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주인공을 마주할 때 비블리오 드라마의 블랙레터스와 화이트레터스를 적용해 본다면 주인공을 존중하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 번 안도질하지 않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는 2023년에 매일 온라인 비블리오 드라마 모임을 가졌고 총 20개의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여 비블리오 드라마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과 비블리오 드라마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시는 MBC에서 1984년에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로 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심리극을 진행하고 두 간호사가 주요 보조자로 등장하며 탐정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정체가 불분명해 보이는 사회사업가 미스터 김도 가끔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 심리극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심리극 전문가로 알려진 두 의사를 모델로 하였으며 실제 병원 심리극 무대에서 촬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시는 제가 아는 한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촬영했고 정신질환과 심리극을 다룬 최초의 TV 드라마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거나 유튜브에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검색하면 이드치 연구소에서 제작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아시나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방송작가가 집필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대본을 토대로 제작했고 TV 드라마 속 심리극 장면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젤카 모레노가 말하는 보조자의 역할 5가지를 재해석하여 4가지로 정리해보면 보조자는 디렉터보다 훨씬 더 주인공 가깝게 자리하여 주인공의 언행을 관찰하는 사람이고 주인공의 내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사람이고 주인공과 신속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심리극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며 주인공이 설정한 인물을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극 몰입을 돕는 사람입니다. 젤카 모레노는 보조자 역할 수행을 자발성 훈련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보조자는 주인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창력을 동원하여 주인공이 경험한 그대로의 역할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인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을 강제로 수행하라고 보조자에게 지시하고 그 심리극이 끝나면 자신이 시킨 대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뛰어난 연출과 치료적 접근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하는 보조자의 하찮은 사회적 지위와 무능을 지적하고 닥달하던 독특한 심리극 진행자를 장기간 목격한 적이 있기에 저는 보조자가 진행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 보조자는 진행자의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아닌 주인공의 마음을 읽고 심리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격체로서 남녀노소를 초월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자는 주인공 대역 분신,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공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인공을 다그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이끌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극화 내용과 진행자 역량에 따라서 보조자는 다양한 역할과 삶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심리극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보조자 경험이 의미 있었고 도움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렉터는 보조자를 이용해 주인공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함부로 자극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를 소모품 취급하고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디렉터를 볼 때마다 당신이 직접 보조자가 되어 연기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보조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탁할 때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태도를 취한다. 부탁할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한다. 진행자는 자신의 심리극 진행에 대한 자기 반성과 반영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보조자는 주인공과 진행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심리극 진행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극 보조자는 함께하는 심리극을 만드는데 큰 힘을 주는 동반자이자 협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 보조자는 진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행자가 언제든지 썼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이번 1분 영상은 사회복지사는 심리극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 사회복지사를 위한 심리극 책,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심리극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영어 전문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책 제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ocial work, sociometry, and psychodrama.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사업, 사회측정, 그리고 심리극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Experiential approaches for group therapists, community leaders, and social workers. 급치료사, 지역사회 리더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험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책은 사회복지 관련 이론, 사회측정, 심리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스캇 지아코무치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심리극 전문가이고 임상사회복지사입니다. 이분의 저서 중 하나는 Trauma-informed principles in group therapy, psychodrama, and organizations. 이고 혼잣말 산책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회원이거나 킨들 회원이라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1분 영상은 사회복지사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아이작 버틀러의 저서 메소드에 있는 프랜시스 맥도몬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경험과 감정으로 가득 찬 아주 깊은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확실하게 꽉 닫아둘 뚜껑이 있어야 해요. 필요할 때는 뚜껑을 열고 우물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지만 뚜껑이 열린 채로 계속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우물 안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프랜시스 맥도몬드는 배우고서 적절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심리극 주인공을 경험한 이후 후유증으로 힘들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메소드 연기를 강요받았고 안전하지 못한 심리극을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극을 진행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후유증에 관심 없었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고 당신의 과제다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 메소드 연기를 강요하지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자주 하거나 심리극 진행을 끊거나 주인공을 향한 초점 흘기를 시도하거나 역할 털기와 역할 벗어던지기를 시도하면서 특정 도구와 기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현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함부로 메소드 연기를 강요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조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주인공 역할 혹은 주인공을 마주하는 누군가의 역할을 최대한 비슷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보조자를 거울과 투명한 유리컵에 비유합니다. 제가 보조자를 거울에 비유한 것은 주인공이 제공하는 정보를 잘 반영하고 주인공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비춰볼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조자를 투명한 유리컵에 비유한 것은 주인공이 제공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담아서 역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자가 특정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울이나 투명한 유리컵의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지나치게 노출한다면 그리고 심리극 주인공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런 노출이 반복된다면 심리극 진행자는 별도의 면담을 통해 보조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에 함께하는 보조자들이 적절하고 적합한 역할 수행을 하는데 진행자의 역량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심리극 진행자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더 핸드북 오브 사이코 드라마, 국내에는 심리극의 세계로 소개된 책입니다. 좋은 심리극 진행자의 자질, 용기, 정서적 에너지, 대담함, 제한 없이 다가가기, 상상력, 기발함, 제3의 귀로 듣기, 주인공의 말을 막고 언제 행동으로 돌아갈지 아는 능력, 주인공 쪽 코너에 있다가 필요할 때 튀어나오기, 우아하게 마무리할 때를 아는 것, 진가 스스로 차려입은 모습과 드러나는 모습의 통합, 인내와 호기심, 주인공이 놀랄 정도로 과한 준비, 열정과 타이밍의 감각, 인정할 수 있기, 정직성, 주인공을 전적으로 대변하기, 주인공의 입장을 존중하기, 결정적인 판단을 버리고 불필요하게 만들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 부럽게 주인공과 보조자를 인터뷰하여 좀 더 큰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유머 감각, 유연성과 겸손. 번역서와 저희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차후 별도 해설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 중 하나는 심리극 주인공들이 고객이자 소비자로서 진행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공연을 위한 일회성 심리극 그리고 자극적인 연출이 감지되는 심리극은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쇼에 가까워 보입니다. 저는 심리극과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쇼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진행자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는 태도를 살펴봅니다. 제가 목격했던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쇼는 주인공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쇼가 마무리되면서 동반되는 후유증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은 주인공의 안전한 자기 표현, 주인공의 안전한 마음 정리, 심리극이 끝난 뒤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관심을 두며 주인공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모두 함께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하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심리극이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이라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끝나고 일상으로 되돌아간 뒤 심리극의 여운을 되짚어 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이 여운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심리극이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 안전한 심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영주식 심호흡법은 우리가 아는 심호흡의 약간의 연극적인 방법을 가미한 것으로 혼자 심호흡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시도하면 됩니다. 직영주식 심호흡법은 총 2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천천히 크게 들이마십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차분하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심호흡하면서 목소리를 내도 안전한 공간이라면 숨을 내쉴 때 속삭이지 않고 말하듯이 해도 되고 크게 외쳐도 괜찮습니다. 심호흡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곳이라면 숨을 내쉬면서 말하지 않고 입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심호흡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고안한 직영주식 심호흡법 소개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호흡을 응원합니다. 영국의 심리극 전문가 폴 홈즈는 보조자 그리고 보조자 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에서 필자는 보조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켈러만을 포함한 오늘날의 몇몇 심리극 전문가들은 보조자라는 것이 자아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 대상과 더 큰 상징적 내적 세계까지도 도와주는 맥락에서 자아라는 용어를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견해인데 그 이유는 많은 정신분석가들에게 있어 자아란 개인의 마음이나 정신세계의 일부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보조라는 심리극 용어에 자아라는 단어의 추가를 선호합니다. 이 용어의 사용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맡았고 유지했고 수행했던 역할이 주인공 자신의 내면 세계나 마음속 측면이나 역할의 외연화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예를 들어 보조 간호사나 보조 소방관이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왜 보조자 혹은 보조자라는 용어를 선호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엑스트라라든지 단에게 가까운 존재는 보조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는 보조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는 드라마 치료 활동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활동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인류학자이고 사회과학자이며 언어학자로서 이중구속이라는 독특한 의사소통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중구속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혼동을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부당한 이중구속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어른이 아동 청소년에게,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갑이을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그 지시를 수행하든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경우, 그분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저는 이중구속을 의심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는 평소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마주할 때 이중구속을 사용하는지 혹은 이중구속 사용에 대한 유혹을 받는지 늘 점검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속은 건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방해합니다. 제가 접했던 자칭 정통심리극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도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심리극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통심리극은 제이콥 모레노의 고전적 심리극을 일컫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통심리극을 논하려면 전 모레노 부부를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제이콥 모레노가 심리극을 창시하고 심리극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었다면 아내 젤카 모레노는 심리극의 기반을 다지고 구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정통 심리극을 말할 때 특정 한국인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면 그 한국인이 진행하는 심리극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그 사람의 생각과 개성이 반영된 독특한 심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심리극의 창시자 제이콥 모레노가 천과 바타카를 사용한 기록을 본 적 없습니다. 만약 관련 기록을 보셨거나 보유하신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는 자신의 이름을 건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심리극 진행자의 실명을 건 각자의 독특한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심리극 주인공 경험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말 중 하나는 심리극은 고해성사가 아니다입니다. 저는 이 말에 덧붙여 함부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심리극 진행 시간도 극화 가능한 이야기도 진행자의 진행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꺼내야 제대로 치료된다라고 말하는 심리극 진행자 중에서 주인공의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모두 다 극화하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목격한 적 없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 중에서 관객이나 시청자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만 골라 극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심리극과 심리극 쇼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모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이해해줄 사람들인지 심리극 진행자를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는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인지를 검토해보고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 프라이버시를 노출할지 어느 선까지 노출할지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꺼내야 제대로 치료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극은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의미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라 생각하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구소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는 심리극입니다. 작년에 저는 어느 연극 치료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심리극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잣말 산책을 통해 그 연극 치료 전문가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정리하여 출처가 분명한 심리극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리극은 연극 치료의 유사 분야로서 개인 치료만 가능한 데다 개방성이 적고 폐쇄적이며 허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심리극의 몰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소보아에서 보았던 로도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한 심리극은 응원하지 않습니다. 바타카 심리극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만든 용어입니다. 만약 바타카라는 특정 도구를 사용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반드시 있어야 제대로 된 심리극이라면 저는 이것을 바타카 심리극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전 바타카가 심리극 필수 도구도 아니고 심리극 공식 도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바타카 심리극은 심리극 그 자체를 대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전 세계에 많고 많은 심리극 유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타카 심리극은 대한민국 심리극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타카 중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바타카 없이는 심리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자주 언급하는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은 주인공, 관객, 보조자, 진행자, 무대라는 심리극의 5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진행하는 심리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타카는 심리극의 5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 바타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아도 바타카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극에서 바타카를 사용하게 된 유래를 아시거나 국내 심리극에 누가 어떻게 바타카를 전파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출처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심리극은 진행자가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주인공이 울분을 터뜨리게 만든 다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병주고 약주는 심리극 진행자는 협조적인 주인공에게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비협조적인 주인공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심리극 진행자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심리극이 잘 진행되지만 내 말 안 듣고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심리극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원활한 심리극은 주인공이 진행자의 말을 잘 들은 결과물이고 원활하지 않은 심리극은 주인공이 진행자의 말을 잘 안 들은 결과물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심리극은 주인공 중심의 심리극이 아니라 진행자 중심의 심리극입니다. 이것은 심리극과 걸감원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즉흥연극일 뿐입니다. 잘되면 진행자 덕이고 못되면 주인공 탓인 즉흥연극에 감히 심리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고 약주는 심리극을 목격하셨거나 심리극 진행자의 가스라이팅을 목격하신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병주고 약주는 심리극은 없습니다. 빈의자는 프리츠 펄스의 게슈탈트 치료, 제이콥 모레노의 심리극에서 볼 수 있는 치료 도구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빈의자 기법은 주로 내담자가 의자에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감정, 갈등을 외부화하고 직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기인식과 감정 처리를 촉진합니다. 심리극에서 빈의자 기법은 약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모레노는 빈의자를 네 발 달린 보조자라고 부르며 보조자 대신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빈의자로 대체하는 것은 심각한 트라우마나 높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가해자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고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빈의자 기법은 개인 또는 그룹 치료,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빈의자를 사용하면 내담자가 각 의자에 다양한 역할이나 관점을 투영하여 복잡한 역할 전환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나 집단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하고 역할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반응함으로써 그들의 이해와 공감을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극 공부의 마무리는 국내 특정 심리극 전문가나 권위자가 아닌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와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특정 전문가나 권위자의 심리극 콘텐츠는 심리극과 모레노를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했는지 정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자신의 심리극 콘텐츠를 제작한 것도 누군가 특정인의 심리극 콘텐츠를 공부한 것도 심리극과 모레노를 알아가고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과 모레노를 알아가고 배우면서 나의 심리극 경험과 생각을 보탠다면 나만의 심리극은 보다 풍성해지고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화보존이 함께한다면 누군가 심리극과 모레노를 알아가고 배우는 데 도움되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유용한 콘텐츠가 되어 후세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과 모레노를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은 끝없이 계속되는 공부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계속 심리극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심리극을 통해 주어진 만남에 감사하고 심리극과 모레노를 계속 알아가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심리극과 모레노를 알아가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실천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괴고리 베이트스는 인류학자이고 사회과학자이며 언어학자로서 더블바인드 이중구속이라는 독특한 의사소통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신 예문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비교 영상 넷 중 하나에 나온 이중구속 메시지입니다. 이중구속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게 혼동을 유도합니다. 상대방의 이중구속 메시지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래서 어쩌라고를 제시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중구속 메시지를 접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단 혼잣말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한 이중구속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중구속은 건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방해합니다. 함께 일하기 불편한 사람을 계속 마주할 경우 과연 이 사람이 소통 가능하고 관계 개선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싶다면 저는 나전달법 사용을 추천합니다. 나전달법을 사용할 때는 차분한 자세로 문법에 맞게 타당한 내용을 담아 나의 심정을 전달하면 됩니다. 나전달법을 사용한 뒤 상대방이 차분하고 깔끔하게 응한다면 소통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차분한 자세로 문법에 맞게 타당한 내용을 담아 나전달법을 사용할 경우 차분하고 깔끔하게 응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 유지나 정리에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불편함을 잘 정리해 차분한 자세로 문법에 맞게 타당한 내용을 담아 나전달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정적인 태도로 맞대응하면 소통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경험상 나전달법에 무지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나전달법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나전달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도 유용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의사소통을 응원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비교 영상 넷 중 하나 7번째 영상은 자신의 실언에 사과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영상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했고 상대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세 영상은 조건을 걸고 사과하거나 지리멸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억지로 사과하거나 사과하는 나도 잘못했지만 사과받는 당신도 잘못이 있다고 발언합니다. 사과의 사회기술은 쉽고 간결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급하고 정중한 사과 태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한 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과 변명이 들어가거나 조건을 걸면 사과의 진정성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받는 사람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을 하대하거나 사과 수락을 위한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면 사과받는 사람의 진정성도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관계 회복과 개선에 큰 힘이 되고 보다 풍성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심리극을 배우면서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심리극과 함께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낀다면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를 만나야 할 때가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레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심리극이 나오게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짧은 어록부터 긴 글까지 모레노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관련 자료에서 모레노에 대한 인용문이 있다면 그 인용문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도 모레노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레노의 글을 통해 모레노를 만날 수 있다면 심리극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레노와 여러분의 만남에 이드치 연구소에서 제작한 영상과 함께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철학자, 작가, 문해평론가, 미학자인 발터 베냐민은 1892년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계 독일인으로 나치를 피해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40년 5월 독일군이 프랑스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파냐로 향합니다. 베냐민은 평소 심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의 놓인 피렌네 산맥을 넘어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속한 난민 대열이 에스파냐 세관에 붙잡혔고 세관 측은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베냐민은 그날 음독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난민 대열의 입국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답금 1940년 9월 27일 에스파냐의 늙은 세관 직원이 되어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베냐민에게 말을 거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베냐민에게 오늘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오리라 믿어요 라고 말해주고 내일 또 만나요 라고 말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다음날 입국이 허용된 베냐민에게 앞으로의 여정이 보다 순탄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상을 합니다. 제가 베냐민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는 자살 이야기를 나눈 내담자에게 제가 늘 하는 작별 인사가 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테크닉 중심 심리극과 이야기 중심 심리극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심리극 진행자를 구분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입니다. 테크닉 중심 심리극은 특정 기법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특정 기법과 연결하는지 볼 수 있고, 선호하는 기법은 무엇인지, 어떨 때 특정 기법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기법들이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하고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중심 심리극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진행됩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어떤 기법과 함께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과 이야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장면은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테크닉 중심 심리극은 상대적으로 빨리 체화할 수 있고 진행자 중심의 심리극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중심 심리극은 상대적으로 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만, 주인공의 이야기를 극화하기에 적절한 기법을 찾아 연결하거나 고안하기 때문에 주인공 중심의 심리극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마다 불안정하게 시작되었음을 감지할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라서, 진행자의 소통 방식에 따라서, 주인공에 따라서, 공유되는 이야기에 따라서, 심리극의 극화 작업에 따라서, 보조자에 따라서, 쉐어링에 동참한 사람에 따라서 등 인적 변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인적 변수를 통제하면서 진행해야 하기에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변수를 줄이면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심리극은 진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진행을 시도하기 위하며 상대적으로 배우고 익히기 쉽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불안정하게 시작된 심리극을 안정적으로 이끌기보다는 함께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고전적인 심리극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안전한 심리극은 안정적인 심리극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심리극 이론들은 불안정하게 시작된 심리극을 안전한 심리극으로 함께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사이코 드라마 이론과 실제는 입문서로서 적합한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사이코 드라마 이론과 실제는 입문서로서 적합하지 않다입니다. 저는 심리극에 입문하려면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와 고전적인 심리극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와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이 책의 저자가 진행하는 심리극, 최현진식 심리극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심리극 입문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현진식 심리극을 배우려는 분에게는 이 책이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책은 심리극 입문서도 아니고 필독서도 아닌 참고서입니다. 저는 심리극 입문자의 혼란과 심리극의 일반화를 방지하기 위해 책 제목을 최현진식 심리극의 이론과 실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2024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출판되었고, 국내 저자들이 집필한 책을 기준으로 심리극 입문서 한 권을 추천한다면 저는 사이코 드라마 액트북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심리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주실 심리극 입문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코 드라마 제2권 정신치료의 토대에 수록된 보조자가 도입된 4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동 비용 때문에 함부로 데려올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 특정 인물이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함부로 데려올 수 없는 사회학적 이유, 보조자의 역할 수행 덕분에 심리극 진행자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하는 데 도움되는 심리학적 이유, 특정 인물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주인공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안전하게 발휘하는 데 바람직할 수 있는 치료적인 이유입니다. 보조자는 주인공과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알고 있는 특정 인물의 역할을 대신 연기하면서 주인공과 상호작용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심리극 진행자와 다르게 보조자는 주관적인 판단에 맞춰 신속하게 연기하고 때론 편향된 모습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가 직접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으로 주인공을 자극했다가 다시 진행자로 돌아와 주인공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진행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주인공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는 심리극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심리극과 관련해서 저는 제 자신을 심리극 전문가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심리극과 관련해서 저는 제 자신을 심리극 진행자라고 불러왔고, 최근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은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이라는 명칭을 생각한 것은 심리극의 진심인 척하는 사람을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진심인 척하는 사람은 심리극 전문가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지 않는 사람, 심리극을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 심리극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 심리극을 직접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리극의 진심인 척하는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회된 대로 저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심리극의 진심인 분들을 만나 함께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고 싶습니다. 방송용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묵묵히 심리극을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는 심리극의 진심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송우 상중입니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를 뜻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는 생존자의 몸과 마음을 병리적으로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과 건강을 위협받은 사람이라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처단은 누군가의 안녕과 건강을 무력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탄핵은 누군가의 안녕과 건강을 법적으로 조치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트라우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 방식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심리극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극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극화는 심리극과 관련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용어로 사전적 의미는 사건이나 소설 따위를 극의 형식으로 각색하는 일입니다. 심리극에서 극화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극화를 통해 심리극 진행자의 능력과 개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기는 과장되고 극적인 연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심리극, 주인공을 자극하는 기법들로 나열된 테크닉 중심의 심리극,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독특한 연극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저는 심리와 극 사이의 꺽쇠 표시 대신 이렇게 빈칸을 넣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기는 심리극의 일반적인 표기면서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을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도 이렇게 표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기에 적합한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해 저는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고 싶은 분에게 가급적 이 표기를 기본으로 설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를 뜻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는 생존자의 몸과 마음을 병리적으로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과 건강을 위협받은 사람이라면 계엄 당시 부당한 폭력을 당했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회의 경비계엄과 13회의 비상계엄을 포함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계엄 당시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 중에는 이번 계엄으로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계엄 트라우마로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트라우마는 부적절하지만 계엄 트라우마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마니에리스모라고 부르는 매너리즘은 15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 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독특한 예술적 흐름입니다. 요즘은 매너리즘이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함이 믿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심리극 진행자로서 들었던 몇 안 되는 극찬 중 하나는 참석할 때마다 늘 새롭다는 말이었습니다. 극찬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주인공이 바뀌거나 심리극 소재가 바뀔 때마다 극진행도 함께 바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격한 매너리즘의 빠진 심리극은 반드시 주인공의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자극해 나가고 이를 위해 특정 도구와 기법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심지어 특정 도구와 기법을 사용할 때마다 한결같이 반말하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인공과 다양한 이야기에 상관없이 주인공의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기 위한 특정 도구와 기법으로 한정된 예측 가능한 심리극이라면 저는 매너리즘에 빠진 심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너리즘에 빠진 심리극과 심리극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송우 상중입니다. 심리극 진행을 방해받을 경우 우선 누가 어떻게 왜 방해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방해한 이유를 들어보고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방해 당사자와 좀 더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심리극 무대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도 심리극 진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해 당사자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극을 중단하는 것도 진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중 하나입니다. 이때는 이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가급적 여러 명 확보한 것이 이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야 할 일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감정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타의에 의해 진행을 방해받았고 대화를 시도해보았으나 방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더 이상 심리극을 진행할 수 없다면 여기서 심리극 진행을 마무리하는 것도 진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진행자의 차분한 태도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좋은이란 뜻의 에우, 수호신이란 뜻의 다이몬으로 구성된 그리스어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UCLA 정신의학과 임상 교수 다니엘 시겔은 국내에 소개된 데서 알아차림에서 삶의 의미와 이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달았을 때 에우다이모니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식하고 찾아내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심리극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주인공, 관객, 보도자를 통해 자주 목격했던 의미 있는 효과 중 하나가 예전에 이해할 수 없던 문제나 개념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는 유레카 효과였습니다. 심리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재반응의 카타르시스, 통합의 카타르시스, 포용의 카타르시스, 영적 재결합의 카타르시스도 에우다이모니아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심리극 경험과 에우다이모니아의 연결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 영상 심리극은 고해성사가 아니다에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 전문의원으로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꺼내야 제대로 치료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 전문의원으로서 심리극 주인공에게 반성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폭력 가해자가 심리극에 참석한 경우는 대부분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참석했기에 심리극 안에서 심리극 경험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폭력 가해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심리극 주인공이 극화 작업을 통해 삶의 특정 장면을 다루거나 생각과 상상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발적으로 심리극에 참석한 폭력 가해자에게 다양한 심리극 경험을 제의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저는 심리극이 주인공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반성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방법으로 일반화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심리극 쇼에 가까운 이벤트성 심리극, 일회성 심리극, 방송 심리극을 하지 않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는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전 이번 1분 영상을 통해 심리극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정 심리극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회 측정과 심리극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리극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제가 준비한 답변이 타당한지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나중에 기회된 대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서 소셜억,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 번역 요약문을 추천합니다. 사회 측정이 반영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심리극을 접하고 심리극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보다 심리극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익히기 원한다면 다양한 심리극 입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심리극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심리극 진행자들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것도 특정 심리극 전문가의 기법과 진행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특정 심리극 전문가의 모방을 넘어서서 특정 심리극 전문가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서 그동안 구축해둔 나만의 심리극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특정 심리극 전문가가 진행하는 심리극과 내가 진행하는 심리극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면 나만의 심리극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모레노를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심리극 전문가의 신격화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레노 또한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심리극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깊이 배우고 싶다면 국내 특정 심리극 전문가가 아닌 모레노에 의존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심리극을 잠수에 비유해 설명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잠수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극을 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 나누거나 연극 연습을 하는 것은 심리극을 위한 준비운동이다. 안전한 잠수를 위해 초보자들이 잠수를 배우고 연습할 때 숙련자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안전한 심리극을 위해 진행자와 보조 강사들이 함께한다. 초보들이 본격적으로 잠수하기 전 안전을 위해 잠수하고 싶은 세부 영역을 숙련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처럼 안전한 심리극을 위해 주인공은 어떤 마음속이
이야기를 극화할지 진행자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한다. 초보들이 본격적으로 잠수하기 전 안전을 위해 잠수 깊이를 숙련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처럼 안전한 심리극을 위해 주인공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극화 작업을 시도할지 진행자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한다. 초보들이 잠수했다가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숙련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돕는 것처럼 심리극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극화했다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자와 보조자 그리고 관객이 돕는다. 안전한 심리극을 위한 준비와 진행, 안전한 귀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